건물과 건물들이 붙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좀 오래된 상권이다 보니까 건물들 자체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디야 커피와 춘천가와 지금 이 당구장 건물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지 평수 한 50평, 60평짜리에다가 건축 행위를 해야 되는 면적을 에다 지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3가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이쪽 일대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쪽 지역만 찾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투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내수 고객, 관광객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지역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더 높게 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로 3가를 기준으로 도로변부터 해갖고 골목 안쪽이나 과거에 어떤 전략을 갖고 매입했던 재밌는 사례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오늘도 재미있게 상권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3가의 특징은 예전부터 귀금속 상가들이 많이 밀집해 있어요. 건너편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있는 면도 그렇고 귀금속 거리라고 불릴 정도로 귀금속 가게들이 입점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또 금값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죠. 그러고 또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제가 알기로는 종로는 약구, 귀금속 이렇게로 유명해진 상권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학원가, 이제 젊음의 거리가 활성화가 됐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안쪽으로 보면은 이 귀금속 가게 하나가 아니에요. 20평 안에 뭐 한 7, 8개 정도의 귀금속 가게들이 이렇게 파트별로 백화점처럼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탁 하고 들어가면은 이 집 건너서 얘기하고 저쪽 가서 봐야지 하면은 다른 가게 사장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건물들은 굉장히 작고 노후화돼 있지만 실제 이 파트를 하나를 빌려주는 형태다 보니까 건물 자체의 수익률은 굉장히 또 좋습니다. 건물 면적당 임대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또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종로 자주 오시나요? 여기 금집을 몇 번 왔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여기 가면 사람들이 일로 오라고, 저기 가면 일로 오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동대문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옆집 동대문 형이 있고 또 앞집 동대문 형이 있는 것처럼 저기서 안 사고 조금 움직이면은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동생 일로 와봐,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최근에 저희 그 장인 장모님 결혼기념일 30주년 이셔갖고 선물로 이렇게 금 가락지를 이렇게 한돈씩 해드렸어요. 그때 알았었어요. 건물에 대한 수익률이 얼마다, 이런 것들만 따질 때는 왜 이렇게 이 지금 수익률이 잘 나올까, 그냥 여기에 어떤 평당 시세가 그렇겠구나 생각했는데, 건물 전체를 사실상 1층 귀금속점이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높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층을 임대받아갖고 뭐 전대 형태로 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건물주분이 이거를 파트로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놓는 경우도 있고요. 평당 임대료는 건물 컨디션마다 너무 다르고 이게 1층이랑 지상층이 달라갖고 제가 여기를 평균화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건물들 모두가 일반 상업지에 속해요. 준하는 그 입지에 들어와 있는데, 종로에서 아주 오래된 건물들도 보통 평균 수익률이 3%가 다 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건물의 컨디션을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여기는 이제 좀 오래된 상권이다 보니까 건물들 자체가 좀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수요가 받쳐준다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신축하기는 다소 어려운 환경이에요. 신축이 되는 그 부지들을 보면은 아주 큰 대형 빌딩으로 작은 꼬마 빌딩 한 채만 매입해서 신축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 그럼에도 물론 있기는 있어요. 건물 전체가 뭐 합벽으로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사실 여기는 뭐 피스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분위기 자체가. 이런 이제 귀금속 자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건물로 수선을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숙박업소, 숙박업이 또 이제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거든요. 왜냐면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많기 때문에 호스텔이라든지 일반 모텔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숙박업이 한쪽에 줄비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관광객 수요들이 이미 뭐 1월부터 6월까지 예약을 꽉 채워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또 건물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수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이 숙박업이 메리트 있는 지역이고,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 호스텔이든 에어비앤비든 이쪽이 거의 1번지라고 보시면 돼요. 숙박업 건물 자체가 그냥 양도양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숙박업이 아닌 건물을 매입해갖고 숙박업으로 만드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또 하나 어려운 게 명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명도 조건으로 계약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매수자가 건물을 받아서 어떤 개발을 위한 명도는 직접 이행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로 거래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입지나 용도 지역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배우 상권도 워낙 많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도 사람들한테 치여요. 지금 오늘 그냥 평일 5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도 많고, 이 1층 가두 상권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가는 길은 예전 그 전국 노래자랑의 송혜 선생님 이쪽 거리에서 뭐 국밥도 먹고 자주 다녔다고 해갖고, 이 송혜길이라는 명칭을 동상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뒤쪽으로는 탑골공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상권은 젊은 세대가 이용하는 상권이다 가 아니고, 낮에는 이제 연령층이 많은 노인 세대, 그리고 밤이 되면은 젊은 세대들이 이용해주는 20대부터 80대까지 주력을 이루고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거래된 게 또 지금 이 순천가 빌딩이 거래가 됐고요. 여기 양평해장국 건물이 나란히 11월 12월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보시면은 각각 다른 필지예요. 근데 이디야 커피와 순천가와 지금 이 당구장 건물이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되게 일반적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했을 때 나 혼자 덩그라니 여기서 막 단독 개발을 통해 갖고 이 용도 지역을 다 맞춰서 올리기는 어려운 점은 있죠. 이런 합격 건물로 지어진 곳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나누기 어려웠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건폐율을, 땅이 30평이면은 30평 다에다가 건축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대지 평수 한 50평, 60평짜리에다가 건축 행위를 해야 되는 면적을 30평에다 지었기 때문에, 사실 저런 건물들을 멸실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최대한 재편해갖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개선을 시켜주는 방향성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워낙 그 레트로 상권이라고 하죠. 젊은 세대들도 그런 상권들을 선호하고,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뭐 매체를 통해서 접했던 그런 게 이제 여기서는 현실판으로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또 비싸요, 엄청. 뭐가 비싸냐면은, 포장마차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객단가가 결코 싸지 않더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줄 지어갖고 기다렸다 들어가고 기다렸다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보면은 전부 다 뭐 호텔이고, 이런 숙박시설들은 이 골목 안쪽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나가다가 보시면 이것 또한 최근에 거래된 건물이에요. 이 상태 그대로를 매입해갖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49억 5천에 거래가 됐고, 뭐 잘 샀냐 안 샀냐를 우리가 논할 때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가 이쪽 라인이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굉장히 구입을 잘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비싸죠. 가면은 제가 더 좀 놀랄 만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하나, 둘, 세 건물 지나가면은 종로 3가역 5번 출구가 바로 나와요. 이 상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 송혜길이라고 저희가 불리우는 포장마차 거리가 300m에서 400m 정도 열립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돌자마자, 이거는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건물이에요. 나왔을 때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물인데, 처음 나왔을 때 150억에 나와가지고 거래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3억 빠진 147억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평당 금액으로는 숫자로는 뭐 1억 9,900 뭐 얼마인데 2억에 거래됐다고 보시는 게 맞죠. 유튜브 햄찌라는 분이 운영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게 햄찌 분이 운영하실 때 방송에다 알리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튜브 효과를 보니까 그게 싫어서 방송에다가는 알리지 않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입은 아닌가 보네요. 뭐 사례는 못 봤었거든요. 근데 자리 되게 비싸겠다. 권리금이 엄청 비쌀 것 같은데? 권리금이요? 이쪽은 상가 거래를 안 해봐서, 근데 억 단위는 기본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 기본으로 나오겠죠. 이 자리값이 진짜 비싸요. 여기는 명도가 힘들어요. 이 동네는 정말 명도만 잘 해결해 준다고 하면은 아마 조금 더 웃돈을 주더라도 더 높은 평당 금액으로도 거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지역입니다. 지금 시간이 일러갖고 지금 뭐 몇 군데 안 보이는데, 저녁 되면 여기가 완전히 꽉 차더라고요. 진짜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근데 이 상권이 진짜 저는 몽골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는 익선동 상권이고요, 이쪽은 포장마차 상권이고요, 지금 이 제 앞쪽으로 가면은 산책로로 굉장히 또 핫해진 서술락길이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불과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도보로 뭐 한 진짜 500m 600m 내외들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냥 뭐 한정거장 간다, 조금 뭐 산책 겸 간다 하면은 북촌도 갈 수 있고요, 안국도 갈 수 있고, 못 가는 지역이 없습니다. 어디를 이동하지 않고도 충분히 소비와 뭐 데이트와 이 모든 게 해소가 되는 상권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뭔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서 상권을 만들고, 여기는 이제 문화재 상권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많고,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왔다라는 표현보다는 꾸준히 이렇게 점점 자리매김을 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지나가다가 이 대방오락실 보이시죠? 대방오락실은 어디다? 상권이 있는 곳이다. 히스토리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기가 원래는 주차장 부지였어요. 이 대방오락실 건물은 타용 승인이
2024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 상업지여가지고 건물을 제대로 지으려고 하면은 이 정도 높이로 지을 수가 있어요. 건물들이 예쁘건 다 높죠. 전략적으로 이렇게 지어서 수익률과 가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생각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입 당시부터 완벽한 엑시트 전략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대빵 오락실이 연면적 100평짜리 3개층을 3억에 5천만 원? 시장에 나왔을 때 수익률이 5% 중반이 넘어갑니다. 서울, 경기, 뭐 부천, 인천 할 거 없이 5%가 넘는 수익률의 건물은 진짜 굉장히 드물어요. 뭐 5%가 넘는 수익률을 우리가 건물을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은 유흥업소 들어가 있고 불건전 업소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핫한 상권에서 볼 수 있는 대빵 오락실로, 그리고 대빵 오락실이 한번 들어오면은 잘 안 비워줍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대빵 오락실 임차를 유치하고 재매각을 하면서 액면 차익을 70억 이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건물이고, 충분히 매수자도 만족할 만한 거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3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효용 가치는 이런 건물로 만들 수 있어서 나중에 직접 개발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죠. 뭐 파는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세는 2억에서 2억 초반 평당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매각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받쳐지고 신축 건물이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당장 2억 한 4천? 3, 4천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뭐 손색 없이 바로 팔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수익률로도 받을 수 있고, 다음 매수하는 사람 역시도 충분히 엑시트 전략을 가지고 가면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라인에도 아직 뭐 오픈되지 않은 저희만 갖고 있는 또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 드릴 수는 없고, 따로 이 상권이 계속 궁금하시고 알아보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귀금속 거리부터 해서 종로 3가 5번 출구를 지나서 7, 8번 출구까지 아직은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라 포장마차의 그 분위기를 다 담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거래됐던 사례, 그리고 성공적인 사례, 그리고 이 상권이 어떤 식으로 옹골차게 밀집이 돼 있는지, 그래서 이 상권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돌아봤는데 오늘 좀 어떠셨나요? 꼭 한번 포차거리로 와보고 싶네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아직. 다음 회식은 저희가 포장마차 거리에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상권 탐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